안녕하십니까. 탑팀 재활학과 박정호 원장입니다. 오늘 저한테 이상근 증후군이라고 찾아온 엉덩이 통증 환자의 반전 스토리에 대해서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휠체어를 타고 어떤 환자가 전혀 걷지도 못하게 너무너무 아프다면서 저희 진료실을 찾아왔습니다. 환자는 예전에 자기가 허리 디스크도 있었고 자기는 이상근 증후군이 분명한 것 같다라고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들어왔는데요. 저는 물론 이상근 증후군도 생각했지만 이상근 증후군은 저는 아주 쉽게 진단을 내리지 않기 때문에 환자에 대해서 면밀하게 제 신체 검진과 상태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환자는 아마도 지금 보이시는 이상근 증후군이 있다 없다 비욘드에 있는 이 영상을 보고 선생님이 전문가 같아서 치료받기 위해서 왔다고 했고요. 아주 오래전부터 아팠다 안 아팠다를 반복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을 이제 저희 병원에서 엑스레이 다시 촬영해 봤더니 심지어 전에 촬영했던 엑스레이에도 이 고관절 바로 밑에 이렇게 노란 지금 동그라미 안에 석회가 저는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아닌데요. 이거 이상근 증후군이 아니라 이 석회 때문에 아픈 것 같은데요. 그리고 환자분이 보여주신 MRI나 다른 검사 결과에도 이상근 증후군 의심할 만한 석회는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을 눕혀놓고 이렇게 옆으로 눕혀놓고 이 사진의 방향처럼 이렇게 초음파를 봤더니 바로 지금 이 가운데 오른쪽 위에 초음파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하얗게 콩할 만한 석회화 병변이 보였고요. 그리고 다른 방향에서도 봤더니 이렇게 석회화 병변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보시면 이게 영상이거든요. 세 번째 그림은 지금 보면 바늘로 들어가서 보이는 석회를 바늘로 이렇게 깨주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방향은 지금 초록색 점점 화살표로 지금 들어가서 바늘로 제가 아까 확인했던 이 노란색 지금 이 석회를 바늘로 이렇게 깨주고 물로 쏴주고 해서 석회를 분쇄하고 뽑아내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료하고 나니까 환자가 몇 번 치료하고 났더니 너무너무 좋아져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본인은 이때까지 본인이 이상근 증후군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석회성 힘줄염이 고관절 부위에 생겨서 아픈 겁니다라고 설명드렸고요. 지금 그림 보다시피 이렇게 노란색 이렇게 하얗게 보였던 것이 일주일 후에 지금 파란색 동그라미 보시면 이렇게 사라진 것이 확인된 겁니다. 환자분은 너무너무 좋아져서 크게 웃으시면서 환한 웃음으로 걸어서 들어오셨고요. 물론 이상근 증후군은 지금 그림에서 보다시피 왼쪽처럼 이렇게 근육 밑에 뼈 사이에 눌려서 오는 것이라고는 하는데 위치가 비슷해요. 이분도 이제 왼쪽에서 아팠었는데 보면 이쪽 부위에 이렇게 석회가 있어 노랗게 빨간 동그라미로 쌓여진 노란 부위처럼 석회가 있었기 때문에 이상근 증후군 통증처럼 느낄 수는 있지만 이상근 증후군은 그렇게 쉽게 진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상근 증후군은 진단하기 위해서는 MRI나 근전도 검사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그 치료는 신경수압 박리술이랄지 또 보톡스를 이용한 치료 여러 가지 압력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치료가 있다는 점을 여러분한테 안내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래도 본인이 이상근 증후군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그래도 또 확진을 받고 싶으면 병원에 찾아오시면 제가 성실하게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상근 증후군은 굉장히 과잉 진단되는 질환이고요. 실제 제가 오는 환자분들 중에 10명 중에 한 8에서 9명 정도는 실제로 이상근 증후군으로 진단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만큼 진단하기 힘든 질환인데 너무 추정의 근거에서 많이 진단되는 질병이죠. 자, 영상 내용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체계적인 검사 없이 이상근 증후군을 진단하는 경우 대부분 오진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허리 MRI, 둔부 근전도 MRI 등을 동반해서 다른 이유가 없는지 감별을 한 다음에 근전도 검사를 통해서 확진하시길 바라고요. 특히 허리 치료 후에 호전이 되지는 않는다 해서 본인이 이상근 증후군이 아닌가 의심을 하지만 그렇게 쉽게 진단해서는 안 되고 이상근 증후군은 더 이상 바람직한 진단명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상근 증후군을 비롯한 3가지 질환을 더 묶어서 신부둔부 근육줄 딥글루티얼 신드롬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름 짓고 정말 부위도 세분화해서 의심하고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 드리고 싶은 말씀을 알려드렸고 이상근 증후군을 진단하기 위해서 다른 질환은 없지 않은지 충분히 검사해보고 평가해봐야 된다는 점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이때까지 탑팀 재활학과 박정호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탑팀 재활학과 박정호 원장입니다. 저와 지철규 작가라는 아주 유명한 만화 작가와 함께 제가
손상병에 대한 치료법을 알려드리는 재활학과적 접근법을 알려드리는 의학 만화를 아마 이번 달 내로 출간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저의 첫 의학 만화를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시버시병은 발꿈치뼈 골단염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그게 뭔가요? 심각한 병인가요? 아니요, 그 반대입니다. 방금 잘 보셨나요? 이렇게 저희가 예전에 이 손상병법이라는 이름으로 의학 만화를 영상으로 만들어 유튜브에 올린 적도 있습니다. 이미 시장에는 의학 웹툰과 만화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보면 의학 전문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좀 시나리오나 어떤 픽션에 근거한 극적 전개가 드라마적인 것들이 좀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기획 의도를 정확히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교육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의학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만화를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오른쪽처럼 단순히 의학적 사실만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스포츠 대회와 또 젊은이들, 격투기, 여러 가지 스포츠의 역학들을 직접 보여주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거고요. 그래서 이 책의 특징을 제가 한 6가지 정도로 좀 요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좀 어려울 수 있는 스포츠 현상의 진단과 치료를 만화로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보시다시피 초음파로 어떻게 검사를 하고 초음파 영상에서는 어떻게 보이는지, 그리고 해부학적으로 어떤 부분이 손상이 갔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치료하고 부상에서 회복하고 재활하는지까지를 하나하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의 특징이 2번입니다. 의학을 꿈꾸는, 특히 재활의학이나 스포츠 손상을 공부하고 싶어하는 어린 아이들에게 또는 자녀들에게, 학생들에게 큰 흥미와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런 만화로 좀 제작해 보았습니다. 세 번째, 보시다시피 지금 스키를 타다가 한 친구가 엄지손가락을 다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런 식으로 스토리와 그림을 보다가 어떻게 우리가 부상을 당하고 회복하는지 자연스럽게 그 이유를 이해하고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네 번째, 의학 논문으로만 만나는 최신 의학의 치료법을 본인 스스로 이해하기 힘든 최근의 내용과 전체적인 경향을 이렇게 쉽게 만화로 설명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치료법을 찾아서 고민하는 환우들, 댄서들, 스포츠를 즐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또 새로운 치료의 빛을 던져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 책의 특징은 만화만 들어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만화에 해당하는 질환에 대해서 QR코드와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더 자세히 공부하고 싶은 분들에게 더 실질적인 의료 지식을 제공하고자 속지 사이사이마다 각 화에 대한 더 정확한 부연 설명과 그리고 영상 안내를 남겨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간중간에 파트마다 제가 의학적 뿌리를 어디에서 배웠고 어떤 마인드셋으로 환자를 돌보고 또 생각하고 진료하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공유해 놓았습니다. 저를 도와주신 최철규 만화가와 함께 여러분에게 아주 훌륭하고 질 높은 만화로 여러분을 곧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탑팀 재활학과 박종원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음.